박준길이 어디 있어? 살인용의자 박준길을 쫓는 형사 정재곤은 정체를 숨긴 채 그의 여자 혜경이 일하고 있는 단란주점의 영업산무로 들어가게 됩니다. 영업부장 이영준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그녀를 지켜보던 재곤은 퇴폐적이고 강해 보이는 혜경의 뒤에 감춰진 외로움과 눈물을 느끼며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뭘 그렇게 쳐다봐요? 준기를 기다리던 혜경은 자기 옆에 있어주는 재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데요. 영준 씨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? 예고 없이 찾아온 낯선 감정에 흔들리는 두 남녀. 무례한입니다. 영화 무례한으로 올해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돼 다녀오셨습니다. 아, 감독님, 칸의 레드카펫은 어떻던가요? 소감이 어떠셨어요? 추웠어요. 바람이 엄청납니다. 칸에서는 무례한에 대한 반응이 어떻던가요? 피부로 좀 느끼셨어요? 그 첫날 우리가 상영을 한 다음에 남자들이 막 나한테 와서요. 네 영화 되게 잘 봤다. 막 그러고 난 또 좋아서 쪼르륵 또 도현 씨한테 가고 영화 잘 봤다는 사람도 꽤 돼요. 나보고 사인을 해달라니까 나한테 립 서비스야. 믿지 마. 그 킬리만자로 이후 이제 15년 만에 이제 신작을 내놓으셨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신 이유? 그 시나리오가 워낙 밋밋하고요. 말씀하셨다시피 약간의 달달함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시나리오니까 이거 하면은 망한다라는 생각도 다 읽자마자 느껴지나 봐요. 이거 큰일 난 영화다.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개봉숙인 영화를 안 되나? 사실 이 시나리오를 다 하고 캐스팅 작업을 할 때 대한민국 모든 여배우들이 다 거절하리라는 어떤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. 기왕 우리가 거절당할 거 최고한테 보내자. 좀 이렇게 좀 단순해요 우리가. 포부는 크게. 예. 총성 박종찬 대리님을 소녀시대 유나와 동급으로 사랑합니다. 마카오 단란 영업부장 이영준. 총성. 저는 전도연 씨의 연기가 굉장히 강렬했던 장면이 그 김남길 씨랑 같이 밤을 보내고 난 후에 밥을 먹으면서 하는 그 대사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준길이 던져서 보내버리고 나랑 같이 살면 안 될까? 진심이야? 산전수전 다 겪었던 여자가 다시 또 남자를 또 신뢰를 하고 기대를 하고 그러면서도 다시 또 믿고 싶어하는 어떤 미묘한 감정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표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더라고요. 이 도현 씨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뭔가 해서 자기를 표현하려기보다는 그냥 생각만 하면은 이게 세포가 열리면서 표현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지도도 사실 필요 없었고요. 근데 이런 거 있었죠. 뭐 같이 오케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었죠. 난 이게 오케이라고 생각한다. 그러면 자기도 이게 오케이가 맞다. 오케이 컷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는 되게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되나요? 이견이 없었고요. 있다면 제가 좀 잘못한 게 많더라고요.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. 안녕하세요, 김 사장님. 저는 그 여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의상으로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. 예를 들어 외상값을 받으러 갈 때 가장 화려하게 가장 명품에 부티나는 모습으로 사실은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러 가는 그 여자의 마음이라든가. 나 김혜선이야. 귀가 안 추워? 나 김혜선이야! 솔직히 외상값 때문에 인생 좋아질래? 아니면 한복을 입고 저렇게 화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 여자의 마음이 보이잖아요. 그걸 어떻게 짚어내셨을까? 김혜경 캐릭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취재에서 많이 왔었어요. 그 한복 입은 여성이 이렇게 등장하면은 정말 올드해 보인다. 양장을 좀 입혀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도 있었어요. 근데 저는 한복을 계속 고집을 했었고요. 제가 직접 본 거고 이 김혜경이 요리에 집착하는 것들 이런 거는 자신들의 결핍을 감추는 방식이 여염집 여자들보다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항상 요리를 제일 먼저 꺼내더라고요. 그런 점이 참 인상 깊어서 여기에 왔는데 도현 씨가 그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. 그 잡채도 심지어 그 전도연 씨가 직접 만드신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요? 맞나요? 간을 했죠. 아, 간이 전부죠? 네.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장면이 이제 뭐였냐면은 준길과 혜경이 이제 누워서 자고 있을 때 혼자 달빛 밤에 들어와서 그 커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는 혜경은 자고 있고 재곤이 몸짓만으로 여기서 싸우지 말자 우리 이 불쌍한 여자가 있는데 싸우지 말고
밖에 나가서 일을 정리하자라는 식의 어떤 대사 없는 시퀀스 자체가 영화 전체의 구도를 좀 설명해주는 신이었지 않나. 그냥 한 장에 굉장히 잘 그린 서양화 같은 느낌이랄까요. 그러니까 캠퍼스에 뭐 어떤 감독님만의 그림을 그리는 느낌을 표현하시지 않았나. 아, 이거 편집되겠다 느낌이네, 이 얘기는. 맞아. 내가 15년 동안 요거도 오게 그거를 넌 아직도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지?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누다 보면 사실 굉장히 어둡고 이렇게 새벽의 서늘한 정서를 위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사실 코믹한 장면들도 간간히 꽤 있었단 말이죠. 저는 나란히 이렇게 뒤에 따라붙어서 걸어갈 때 있잖아요. 거기에 그 뒤에 네온 사인에 맞아요. 주먹고기인가? 주먹고기. 나 그거는 CG를 넣었나 했어. 나 느껴가지고. 그걸 맞아요, 그냥 맞아요. 주먹 좀 쓸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따라붙는데 주먹고기가 계속 흐르고 있는 나는 거죠. 되게 감독님의 농담인 줄 알았어. 그게. 그렇게 또 보시는구나. 저는 의도도 안 했고요. 그게 눈에 거슬려고 저 뛰면 안 되는 뭐 이런 정말요? 야, 영화가 숨통이 좀 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이제 48만 원에 대한 얘기. 네. 내가 네 예전 와이프 이름으로 후원금 넣는 계좌번호 알려줬다. 뭐? 48만 원? 우리 경례가 500 넣는다 그러면서 공 하나 빼먹고 넣어가지고 원전 징수 세금까지 뗀다. 나중에 가고 이제 정재곤이 그 48만 얘기하면서 편지 봉투, 돈 봉투를 이렇게 때리고 그럴 때 좀 웃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.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, 그러니까 좀 아파 보여서. 의외로 아플 것 같아서. 반면에 이제 아쉬운 점은 배우의 어떤 감정과 이런 내면의 어떤 세계를 연기로 보는 굉장한 즐거움은 있지만 송욱 감독님의 좀 다음 영화를 보고 싶은 입장에서는 이번 영화에서는 조금 더 대중적인 어떤 그런 좀 재미를 좀 더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굉장히 좀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의미건조한 어떤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사실 무련을 할 때 최대한 드라이해야지만이 이들의 감정이 오롯이 살아난다 이 생각이 많았고요. 이게 딜레마죠. 다음 영화에서는 관객들한테 좀 더 잘 전달되는 어떤 것과 또 하고 싶은 걸 하는 것과 이 딜레마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모든 전 세계 요즘 상업영화 추구하는 그놈의 밸런스 때문에 그 영화들이 사실 좀 뻔해지고 아쉬워지는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재곤이 혜경에게 사랑을 빠지게 된다. 이거를 무슨 독백으로라도 좀 넣어가지고 한국 입은 그 모습이 너무 짠했어.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진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. 예를 들자면. 근데 그게 혹시 뭐 흥행적으로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. 근데 저는 이 영화만의 그 인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당신 진짜 이름 뭐예요?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까지 보시고서 느끼시는 그 감정들 그것은 관객 스스로가 경험한 어떤 세계입니다. 저는 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. 느끼세요 그거를. 안 좋나? 느끼세요 그거를? 협박하는 것 같아요. 이제 피해할 수 없는 시간이죠. 별점과 한 줄평. 먼저 김종철 편집장님의 별점부터. 무례한 저의 별점은 3개 반입니다. 관객의 가슴을 파고드는 무례한 두 배우의 명연기. 싸구려 기획영화 홍수 속에 만난 우직한 감독의 영화. 저희 김종철 편집장님은 몰아줄 때 확실히 몰아줘요. 싸구려 기획영화의 홍수. 방송에 항상 이게 번질번질하게 나오는 게 편집장 얘기 듣고 내가 땀이 나서 그런가 봐. 이게 와 이거 진짜 식은땀이.